안녕하세요. 방떡이에요. 여러분, 평생 찐 양배추에 밥은 반에 반 공기만 먹고 사실 수 있으세요? 스트레스, 막 직장 상사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 다 튕겨내고 안 받고 사실 수 있으세요? 아마 그게 가능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6년 동안 역류성 식도염을 낫고 재발하고 하면서 제 몸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은, 역류성 식도염은 단 한 번의 어떤 단 하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싹 낫는 방법이란 것은 없다.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겠죠? 일상생활을 조절하면서 내 몸을 알아가면서 다스리는 게 최선이다. 역류성 식도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그냥 같이 가는 거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몸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역류성 식도염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께도 제 일상 속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떤 습관들인지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저는 밥 먹을 때나 의자에 앉을 때나 좀 웅크리고 있어야 될 때, 좀 쭈그리고 앉아야 될 때, 앉아 있어야 할 때, 그럴 때는 꼭 바지에 벨트나 후크를 풀읍니다. 바지나 벨트가 허리를 꽉 조이고 있으면 위장 운동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복압이 올라가서 위산이 역류하기가 쉽고, 벨트나 후크를 풀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소화도 잘 됩니다. 두 번째, 저는 음료 마실 때 빨대 쓰는 걸 포기했어요. 제가 탄산음료랑 달달한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액상과당이나 커피, 우유, 카페인 이런 것들이 치아에 닿으면 금방 마모되거나 썩을까봐 빨대를 꼭 사용하곤 했는데, 아니 글쎄, 역류성 식도염에 빨대 쓰는 게 그렇게 안 좋다네요. 음료를 빨대로 이렇게 쭉쭉 빨아들일 때마다 공기가 같이 올라와서 공기를 같이 마시게 돼서 배에 가스가 찬다고 합니다. 가스가 많이 차게 되면 계속 트름을 해줘야 되는데, 식도와 위 사이 중간에 밸브처럼 딱 잠가주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조이면서 위산의 역류를 막아주는데, 가스가 계속 올라오니까 트름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열리다 보면은 이 근육도 지쳐서 헐거워진다고 해요. 헐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위산 역류는 계속 되겠죠. 식도는 계속 다치고. 그래서 빨대 쓰기 금지. 세 번째, 밥 먹을 때 말 많이 하지 않기. 입 다물고 먹기. 이거는 빨대랑 원리가 같아요. 말을 하면서 밥을 먹거나 입을 다물지 않고 밥을 먹게 되면 계속 공기를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저는 속이 조금이라도 더부룩하면 바로 제자리에서 뜁니다. 핸드폰으로 5분 타이머 맞춰놓고 계속 뛰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1층입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뛰어도 되고 살살살살 뛰면서 집안일을 해도 좋은데요. 아주 가벼운 운동이라서 위장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살살 흔들어주는 위장 마사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스 배출에도 좋고 더부룩함이 잘 가십니다. 이게 너무 격하게 뛰는 거 아니고요. 가볍게 툭툭 몸을 털어준다 생각하면서 살살 뛰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생채소 피하기. 제가 포케 먹고 아기를 돌보다가 역류성 식도염이 도진 날이 기억이 납니다. 포케는 무조건 몸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다이어트식으로 정말 좋긴 한데요. 포케는 쌀밥도 아니고 현미밥이나 잡곡밥, 강황밥, 메밀면, 스파게티면 이런 게 들어가고 채소도 다 생채소예요. 부드럽게 소스에 비벼져서 채소며 새우나 고기 이런 것들을 비빔밥처럼 한 숟가락에 왕 먹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영양소들을 한꺼번에 섭취하기도 하고, 소스 때문에 부드러워서 몇 번 씹지 않아도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거기다 심지어 포케는 차게 먹는 음식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소화에 좋지 않습니다. 위장이 약해져 있을 때는 생채소를 먹는 건 정말 쥐약입니다. 특히나 포케 먹고 바로 앉아서 등 구부리고 일하시거나 등 구부리고 아기를 돌보거나 이런 걸 하시면 역류성 식도염 직방입니다. 여섯 번째, 단 1분이라도 명상하기. 제 정신이
자극되었을 때, 제 머리가, 뇌가 자극되었을 때,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미친 듯이 쫀다. 쇼츠나 릴스 같은 쇼폼을 너무 많이 봤다 싶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여 있거나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폐업을 합니다. 정상 작동을 안 해요. 그 왜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때 급체하거나 그런 적 많으시지 않으세요? 손발 차가워지면서 식은땀 나면서 급체하고. 소화기관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정말 단 1분이라도 명상을 해줘야 돼요.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나면 머릿속을 비워주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눈을 감고 모든 것들을 그냥 까맣게, 저는 까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하실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요. 그러고 나면 그 모든 잡음, 복잡함, 고통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게 됩니다. 솔직히 명상이 당장 내 눈앞에 이 고민들을,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그 고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제 시각, 제 에너지는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명상 꼭 해보세요. 1분이라도. 7번째, 걷기,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타야 된다면 그냥 무조건 계단 오르세요. 틈만 나면 걸으세요. 한정거장 이전에 내려서 걸으세요. 계단 오르기는 복압을 올리지 않는 정말 좋은 근력 운동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겪으면서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적절하게 섞어서 땀도 내고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복압을 올리지 않는 근력 운동을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쉬운 건 계단 오르기입니다. 엉덩이랑 허벅지에 근육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밥 먹고 나면 무조건 걸어요. 위산을 아래로 계속 내려주는 중력의 힘을 빌어서 역류를 막기도 하고요. 뇌를 식히고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게 역류성 식도염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걷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걷어지게 되고 위장 운동도 활발해지니까 꼭 걸으세요. 계단 오르세요. 8번째, 웅크리지 않기. 핸드폰 보느라, 컴퓨터 하느라, 책 보느라 거북목 자세를 하거나 다리를 의자나 소파 위에 올려서 배를 압박하고 웅크리게 되는 자세, 절대적으로 피합니다. 이런 거요. 이렇게 웅크리는 거요. 웅크리는 자세 자체가 가슴이랑 배를 압박하면서 복압을 올리고 위장을 막 쥐어 짜내게 되거든요. 그럼 위산 역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이 쉽게 무너지는 걸 종종 경험하곤 하는데요. 나비의 날갯짓이 토네이도를 만든다는 말처럼 작은 일에도 무너져 버리기 쉬운 게 인간이잖아요. 하지만 그 연쇄적인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 건 일상 사이사이에 끼워 놓은 작고도 소소한 작은 습관들이라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을 다스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습관들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역류성 식도염에도 조금이라도 나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